자, 그럼 어떻게 에셋을 판단할 것인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집은 63만 6천 불까지 괜찮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차는 한 대까지 괜찮아요. 한 대. 얼마라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부부가 한 대. 근데 그것도 양심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연이 맨날 머시디스 벤츠 타면서 그런다 이러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네. 예. 근데 뉴욕 가니까요. 뉴욕 가니까 그 소셜 시큐리티 앞에 네. 까만 차들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한마디 했어요. 아들 차야 언니.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차는 한 대까지 괜찮고, 그다음에 예술품, 보석. 보석. 이 카운트가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카운트가 된다는 건데. 자수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자수하지 말아야 되는 집에 거. 좋은 예술품 있으세요? 아니 예술품은 아니지만 뭐 이제 뭐 내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왜요? 어떤 분을 소셜 시큐리티 이제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하여간 거기 디파트먼트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꾸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반지도 막 알고 굵은 거 막 하고, 그리고 워낙에 고우셔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이렇게 부티나고 그런 분이 아하. 있으시잖아요. 남대문 옷도 정말 네. 뭐 저기 그래서 앙드레기 못으로 보이는. 앉아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벌써 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게 내가 보이더라니까. 밉지. 미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하여간에 그때 무슨 생명보험 캐시밸류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제 틀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못 받았는데. 아무튼지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이분이 끼고 있는 보석을 굉장히 워치를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네. 이건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 보석 감정사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걸 보고 이제 맞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냥 미운 거지. 밉지. 이게 뭐 10,000불인지 1,000불인지 10만 불인지 알 수 근데 없잖아요. 사실 그거 한 2만 불짜리였거든요. 제가 진짜로도?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그렇게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장신구 보석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안 증명할 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줌마들 진짜 눈빛이. 우리 언니 좋아하고 있어. 그럼 예술품은? 얘기를 어디까지 해드려야 될지 참. 예술품은? 그냥 자수하세요. 네? 자수. 아니 이게 지금 괜히 말을 했다가 아니 가면서 사용하실까봐. 예술품은 안 돼요. 카운트를 안 한다고? 네. 내가 고흐 걸 갖고 있어도 근데 그게 가짜라고 이제 말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에셋으로 뭔가가 있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고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의 예술품은 안 된다는 뜻이죠. 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새롭네요. 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아는 후배가 영국에 사는데 말하자면은 망한 백작 가문이에요. 근데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영국은 뭐 상속이나 이런 걸 다 정해놓지 않고 갑자기 죽으면 이게 정부로 귀속되는 시스템이 있나 봐.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백작이셨는데 젊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놨었대, 이걸. 그런데 나갈 때 보석은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네. 그러니까 뭐 영토, 뭐 땅이나 뭐 이런 건 안 되는데 보석은 갖고 나갈 수가 있대. 그래서 그 엄마가 보석은 다 갖고 나왔다는데 그게 107번 주고 나왔어?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는 거지, 보석이. 그래서 뭐 보석 갖고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미국도 영국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석은 야 그러네, 신기하네. 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석이라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갑자기 옆집 언니 또 얘기를 생각이 나네.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예전에 본인은 한국인인데 남편은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청소하는 분들이 오면은 본인 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자유롭게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니 집에 뭐 귀중품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본인은 보석이 결혼 반지 하나밖에 없다고. 네, 근데 그분이 그건 끼고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 역시 미국의 정서상
맞아요. 보석이라는 건 결혼 반지 정도가 아닐까. 음. 근데 그건 의미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다른 부수적인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언니 상식이 지금 3분 전에 들어왔네? 갑자기 설득을 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네. 그래요.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언니랑 요새 뭐 티키타카야. 넘어갈게요. 완전히 줄바보 같아. 자, 그다음 그 장례보험. 장례보험. 아하. 이제 내가 죽었을 때를 위해서 장례보험들을 들잖아요. 그래서 만불까지는 인정을 그렇죠. 해주고요. 되고 저 사실 선우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생명보험, 네. 예, 만불의 페이스 밸류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 그게 밸류?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데스 베네핏이에요. 사람이 사망하면 만불 나오는 거 네. 그런 건데 서렌더 페이스 밸류. 서렌더 페이스 밸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페이스 밸류면 네.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나오는 금액. 페이스 밸류는요. 네, 페이스 밸류. 그러면 서렌더는 캐시 밸류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캐시 밸류인가 봐요. 서렌더 캐시 밸류. 만불까지.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렌더 우리가 캐시 우리가 여기서 캐시 밸류가. 돈을 찾거나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캐시 밸류가 얼마냐가 재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데 장례보험이랑 생명보험을 합쳐가지고 만불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보험과 생명보험을 장례보험 만불, 생명보험 서렌더 밸류가 만불이 아니고 두 개를 합쳤을 때 만불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물려줄 돈 있으면 네가 써라. 너한테 딱 그거네.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갑자기 생각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는데 네.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장지. 장지. 예, 장지는 크게 이제 카운트는 하지 않아요. 예. 장진 오히려 카운트하지 예, 않는다. 근데 이런 제도는 매년 바뀌어요. 음. 그리고 주마다 다르고 저는 지금 조지아주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주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훑고 갔다고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널싱홈 메디케이드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널싱홈 메디케이드는 이제 가장 광범위한 그러니까, 예, 그리고 CCSP를 포함해서 가장 광범위한 것이고 더 이제 폭을 점점 줄이면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메디케이드가 SSI 메디케이드. 제일 레벨이 낮은 가장 낮지만 저소득층한테 주는 베네핏이 가장 큰 최강 메디케이드. 최강. 누적. 제일 좋은 메디케이드. 그 메디케이드는 기준이 2023년은 914불, 1인당 예, 그리고 부부 기준은 1371불. 1371 SSI. 예, 그리고 이제 SSI보다 조금 소득은 높지만 예, 메디케어 그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예, 그 메디케이드가 QMB. 예. 그래서 그게 언니가 얘기했던 이제 메디케어 편에 보시면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네. SSI를 받으시는 분하고 QMB를 받으시는 분하고 어떤 간병인 서비스나 이제 이런 그 너싱홈에 대해서 그런 베네핏을 받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 건 우선 SSI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건강 상태만 안 좋으시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가. 메디케이드가 예, 오케이. 예. 근데 QMB. QMB. QMB는 사실 듀얼이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은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혼동이 되는 게 네. 어떤 분들은 QMB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센터에도 가시고 또 집에 간병인도 나오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QMB가 이렇게 약간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QMB 가지신 분들이 그 자산이 2,000불 미만이에요. 그럼 네. 아까 널싱홈 메디케이드 범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홈케어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QMB 자체는 자산이 2,000불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불인가 그렇죠? 더 많아도 더 돼요. 많아도. 예, 예. 더 자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또
이런 홈케어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안 수가 돼요. 없어요. 그러면 예. 내가 아까 초가상간 태우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아니 체킹 어카운트에 지금 6,000불이 있는데 예. 4,000불을 써버리면 더 좋은 걸 받는다는데 그냥 4,000불 과자 사 먹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제 다 꺼내서 쓴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언니. 미닝? 그러니까 이게 그 4,000불을 언제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몇십만 불이 된다 그런 뭐 트랜스퍼를 했느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죠. 근데 사실 뭐 몇천 불 쓰자고 하면 그냥 나가서 밥 먹고 뭐 신발도 사고 뭐 이랬다고 할 수 없을까요? 사실 맞아요. 맞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 숫자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거기 정말 잘한 것 같은데 1위는 8,400불이고 네. 2위는 12,600불이에요. 재산, 자산이 예, QMB QMB 때 는. 자산이.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대하는 어르신들은 네. 이런 자산이 없는 분들이죠. 없으시죠. 왜냐하면 홈케어나 데이케어를 받는 분들이니까. 음. 근데 만약에 본인이 통장 안에 8,000불이 있어서 QMB는 받았어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힘드시고 정말 너무 홈케어나 데이케어가 필요한 분이세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쓰고 그냥 내가 정말 평소에 쓰고 싶었던 거 더 쓰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네. 예, 좀 쓰신 다음에 신청을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그 정도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글쎄요. 생각해요. 예. 1인당이 그러면 SSI가 그 자산이 2,000불이고 부부는 얼마예요? 3,000불이에요. 3,000불. 예. 그러니까 12,000불에서 3,000불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00불을 쓰면 되는데 9,000불 쓰자고 하면 금방 아니에요? 하루에도 쓰지, 언니는. 무슨 소리를 지금 9,000불은 저한테 큰 돈입니다. 900일은 걸리죠. 900일이 뭐예요? 900일? 네, 저 돈 안 써요. 이제 QMB 요 부분에서 사실은 메디케어 듀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데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알아들으니까 사실 시청자들이 뭐라는 거야 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QMB의 뜻이 뭐야? Qualified Medicaid Beneficiary.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QMB라는 말 자체가 메디케어를 도와준다는 뜻이 맞아요.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듀얼 프로그램 할 때 나는 메디케어 파트 B를 170불을 낼 돈도 없다. 언니 말대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라고 하면 그 돈만큼을 메디케이드에서 보조해 주는 거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사실 언니가 물어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CCSP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단 말이야. 네네네. 그래서 메디케이드의 기본적인 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시청자분들이 막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머리 아파. 우리 머리 안 시청자들이 아파요. 옆에다 거기다 맨날 머리 아프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3번 본다. 근데 보면 볼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진가가 나온다. 그렇게 하거든.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요, 이렇게 요즘에는 하여간 가는 데마다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너무 자기가 많이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커리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은 CCSP는 근데 이미 설명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 네. 풀어서 CCSP가 뭡니까? CCSP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 나눈 대로 널싱홈에 갈 정도의 수준이지만 나는 커뮤니티에 남아 있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CCSP. 그리고 SSI 메디케이드는 소셜 서플리멘털 인컴을 받는 분들이 받는 메디케이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에 속한 분들하고 커뮤니티 지금 이제 케어 프로그램인 CCSP에 속한 분들하고 비율로 보면 어디가 많아? 비율로 보면은 CCSP보다는 소스가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내용처럼 내가 너무 내야 되는 코시어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잘 안 받으세요. 그러시겠죠. 네, 그게 맞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청자님들이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이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렇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롱텀 케어를 사시겠다고 오시는데 정말로 그 어중간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이 많아요, 진짜. 첫째로는 연세가 너무 많아서 롱텀 케어를 살려고 보니까 뭐 한 달에 1,000불씩 내라 그런다. 그건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그렇지. 그쵸.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1,000불을 내고 그래도 뭐 더 많은 베네핏을 받으면 또 괜찮은데 결국은 내가 낸 돈 거의 내가 받는 거 뭐 이 정도 된다. 어쩌면 잘못하면 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산도 이거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셔도 자산이 그거 하기에는 너무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달에 뭐 3,400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저분이 받는 지금 저 인컴과 다른 에셋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소스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일 것 같아요. 아, 정말 고객을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사장님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 우리 이제 다 같은 이렇게 우리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지금 당황하셨어요. 지금 너무 당황하셨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가 알아서 이어갈게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무리해서 롱텀 케어를 들기보다는 지금 이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정말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살 그 돈으로 더 코시어를 하는 게 낫다. 다른 더 재밌게 사시면 더 재밌게 맞아요. 네, 그렇게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근데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방법 은닉하거나 아까 얘기한 그럼요. 정말 트러스트도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예, 그런 트러스트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롱텀케어 인슈런스를 지금 사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진짜 그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이렇게 있어도 그동안 모아놓은 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그런 정책이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은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그 반감을 갖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세금을 이만큼 냈는데 정부에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나는 메디케어에 파트 B 돈도 내야 돼. 그리고 나는 입원하면은 내 또 본인 부담금도 내야 돼. 근데 텍스 안 낸 저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정부가 그걸 다 보조를 해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하여튼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정부에서 만든 룰, 법은요,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대부분은. 그렇다면 미국 사람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보통 엄마가 16살쯤 되면은 너 저기 맥도날드 가서 돈 벌어. 너 파타임 해야 돼. 그래야지 경제를 알아.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 세금 신고를 합니다. 이 꼬마들이. 그래서 보통 62세, 65세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미국에서 왜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했었죠? 아, 내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40년 이상의 세월을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를 증명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예로 치면 아프거나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가 되게 중요하고 장애인 이제 되게 중요하죠.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거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특히 희한하게 약간 대도시도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사 짓는 쪽으로 가면은 알코올 중독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의 아니 미국이 아니 글쎄 그것처럼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면은 당뇨 뭐 거의 그냥 오고 그래서 이 기저 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이 마약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취해서 경제 활동을 할 시간이 없이 그냥 세월이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보장해 주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요즘 벤츠 타는데 메디케이드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민 정책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이민을 받을 때 60살에 이민을 올 수도 있고 50살에 이민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민자들은 세금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와서 우리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청소잡도 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10년, 20년 살아서 은퇴를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번 대로 세금 신고를 했어도 메디케어를 받는 수준이 안 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당연히 그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메디케이드를 받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보통 평균 가정에서 받는 메디케이드와 이민 가정에서 받는 메디케이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세금도 안 냈는데 해줘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민 온 애들은 안 해줘.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별이에요. 그러면 discrimination.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대신에 그냥 나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메디케어만 받고 있는 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메디케어만. 그치? 그러니까 메디케어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요? 나 메디케이드로 들려고 깜짝 놀랐었니? 그래서 동감합니다. 네. 이게 이 생각을 사실은 이렇게 시프트를 하셔야 돼요. 쟤는 왜 비즈니스한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왜 제가 메디케이드를 받고 저 서비스를 받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으면 메디케이드가 만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안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뭐 간병인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데이케어 가실 수 있고 널싱홈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간병인 서비스를 만약에 예로 들면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언니는 일주일에 하루 5시간만 받으세요. 정말 병이 중한 사람이 매일 뭐 8시간씩 5일을 받으세요. 뭐 40시간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만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 중에 3시간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시는 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 크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형편에 차도 없어. 그리고 운전을 하는 문제가 메디케이드에서 사실 크게 걸려요. 간병인 서비스나 우리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런 상황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받는 게 최저로 그 사람의 quality of life를 보장해준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메디케어에서 얘기한 건데 병원을 마음대로 가실 수 없으세요. 주치의를 만나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만나는 게 정말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여기 무슨 혹이 났어. 그래서 이걸 어디 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죠? 혹이 났으면 혹 전문의. 혹 전문의 무슨 뭐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전문의를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병원에 가서 봐야 돼요. Really? 하스피털. 왜냐면 보통 이렇게 오피스, 우리가 말하는 닥터스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의들은 메디케이드를 안 받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메디케이드만 갖고 네네네네. 있는 메디케이드만 거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동하시는 게 메디케어하고 나도 메디케이드도 있는데 이건 또 오늘 그거는 듀얼 프로그램은 뭐 네. 짱짱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메디케이드만 가진 분들을 부러워하시니까. 왜냐하면 이제 닥터들 중에서도 메디케이드를 안 받는 그러니까 좀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은 메디케이드를 안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이제 어르신 중에서 저희 손님 중에서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내일 찾아가고 싶잖아. 이제 암인 줄 알았어. 당장 내일 찾아가고 싶잖아.
내 맘대로 안 되죠. 물론 당연히 미국이라는 데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를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언니 말대로 야, 저 마운튼 시나이 저 하스피탈에 진짜 뭐 무슨 한국 재벌을 수술한 그 암 닥터가 있다더라. 못 가요. 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 집에 가까운 어떤 병원, 뭐 이제 조지아주 우리가 사는 대로 치면은 뭐 에모리 대학병원이라든가 뭐 놀사이드 병원에 있는 그 스페셜 닥터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떤 복권 같은 뭐 맞는 키 같은 메디케이드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나는 세금 다 내고 뭐 이런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어떤 부분만 딱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오신 손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뭐 와이프는 막 메디케이드 받자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고 이제 허스번은 그거 파트비 내는 거 그냥 좀 더 이래서 벌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들이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지금 당장 흥분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배 PD 보조받아서 학교 다니고 이러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잖아. 무슨 생자? 그래서 그게 연속극에서도 나오던데 학생들이 막 왕따를 나. 다른 친구들이 쟤는 그렇게 생활 보호 대상자, 생보자? 뭐 하여튼 이런 그런 거를 불러.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왕따를 나서 절대로 그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 애가.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게 막 자랑스러운 거는 아니다라는 그 미국 친구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편이 돼서 내가 뭐 50살에 이민 오고 60살에 이민 왔고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세금 신고를 많이 할 정도로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이드를 받았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거죠. 또 그럼요. 한편으로는. 많이 아프고 그러면 네. 진짜 이런 CCSP 이런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보조를 받는 게 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막 왜 죄를 주는 거야? 나는 내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단 부러움이 너무 크세요. 근데 왜 저를 주는 거야 하는 분들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받아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게 우리가 사실 속사정을 모르잖아. 뭐 젊었을 때 나랑 매주 골프도 같이 쳤고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집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속사정은 서로 모르는 거지. 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그 파이낸셜 시츄에이션, 그 재산 상황을 정부에다가 다 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받을 분들이 받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 아까 뭐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 몇 개 나왔잖아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때문에 더 이 제도가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꼭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저번에도 너무 흥분해서 이 영상을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불법으로 신청하지 말라고 제가 불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통법규만 어겨도 얼마나 무서워. 딱지 날라올까 봐. 우리 요즘은 카메라가 학교에 그쵸.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씩 갔다가 하면서 딱지 75불인가? 싼 거예요. 처음은 75불, 그 다음은 2배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언니는 그 다음 2번 했단 말이야? 나는 없어요. 스쿨버스 지나가 봐요. 그렇지. 그건 중죄야. 지금 불법 얘기하시니까 이제 가끔 내가 있는 거를 이제 은닉하고 또는 속이고 받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그게 밝혀지고 뭐 문제가 커지죠. 예, 더 큰 문제는 개인이 그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다 내가 토해내야 갚아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진짜 필요해서 받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말 이게 뭐 엑스트라로 뭔가 주는 거 생각해서 받은 분들은 그걸 다 토해낸다는 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딱지 75불짜리 받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이게 안 무서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저희는 이쪽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상황을 많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지가 뭐라고 이러실 수도 있어. 왜 지가 난리야? 지가 주는 거야?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부끄럽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메디케이드의 기본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요라고 그렇죠.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2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개인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신청을 아까 이제 무조건 신청해 보세요라고 한 게 무조건 신청했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트라이 하라는 뜻이고요. 지금 처음에 우리 강지연 본부장이 얘기할 때 너무 편차가 크니까 저희는 평균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를 1시간가량 나누면서 네. 이 말을 못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쉬워 끝나면, 이런 거 없어? 안 하십습니다. 지금 오히려 너무 까서 이래도 되나? 뭐 이런 표정이야. 왜냐하면 강지연 본부장이 걱정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고 회사에서는 진짜 중요한 노하우는 얘기를 안 하죠. 뭐죠? 어지러워요. 회사에서는 이제 중요한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나가서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라고 했어요. 저는 하라고 했고,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사실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정성 들여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인포메이션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인터넷에 열심히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게 한국말도 있나요? 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지연 본부장이 그동안 신문의 칼럼을 몇 년간 썼지? 3년 정도 썼었어요. 그 3년 쓴 칼럼이 나오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선 더 깠잖아. 완전히 오픈했지. 텍스트로는 완전히 오픈한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저도 읽고 있던 칼럼을 갑자기 그래서 강지연 무슨 칼럼이었지? 100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칼럼도? 네네네. 근데 강지연 100세 시대 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강지연의 100세 시대가 우르르 뜨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의 칼럼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지연의 칼럼을 찾으면 이 내용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금액이 변했고, 이제 한도가 변했고,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인 줄기는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강지연 칼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 강지연의 100세 시대는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곳곳에서 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설명을 모른 척하면서 그렇지, 자기는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탄은 여기서 우리가 접기로 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치얼스를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